주말에도 주식 공부를 쉴 수는 없겠지요. 금요일 건강관리기술 업종이 큰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서 눈에 띄는 종목이 두 개 보이는데요. 바로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입니다.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가시죠. 화장품 주식은 중국 봉쇄 해제 가능성이 있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한 호텔 업종 주식도 상승했었는데요. 그런데 건강관리 기술 업종 주가가 제일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역시 상한가에 올라간 종목이 하나 있어서 업종 전체가 상승한 모습이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재용과 일반인 9명의 자산을 합치면 평균 수천억이 될 것이죠. 그런 효과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지케어텍이 상한가에 올라갔지만 여전히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주식이라 따로 분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기 순이익도 기록하고 배당도 지급하는 주식이 보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분석하는데요. 비트컴퓨터는 의료 정보 사업을 하고 있으며 1% 수준의 낮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형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네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는 매출액이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00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가 2018년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정도 재무제표라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훌륭하다고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재무제표는 보았으니 주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아까 보합 상태였지요. 그런데 주가가 2020년 이후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0년부터 제약바이오 주식에 수급이 몰리면서 함께 움직이는 의료 정보와 관련된 비트컴퓨터 주식도 상승했는데요. 2019년 저점이 3,800원 수준입니다. 매출액이 함께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면 괜찮겠지만 2020년에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인지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2020년 거래량이 증가했던 시기에 주가가 6,000원대인데 지금 주가도 6,000원입니다. 비트컴퓨터의 주요 주주는 9,300원에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증권금융도 지분을 무려 5%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증권금융의 매수 단가가 만원 수준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금 비트컴퓨터의 주가는 6,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주요 주주보단 더 싸게 매수하는 셈이겠지요. 왜 비트컴퓨터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낮은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IT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비트컴퓨터는 수출을 해야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국내에 머물러 있다면 큰 상승은 어렵겠지요. 의료 정보 사업은 미래 성장성이 있는 분야이지만 여기서도 연구 개발비로 투자하는 금액이 5% 수준이라서 낮은 편입니다. 분명 2년 동안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점 구간은 맞습니다. 재무제표도 좋아지고 있지요. 주요 주주의 매수 단가를 보더라도 매력적인 주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비트컴퓨터는 계속 연구 개발 활동에 투자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배당도 3년 연속 지급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낮아서 비트컴퓨터를 배당 보고 들어갔다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재무제표가 좋은 편이라 세력이 흔들기도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금 거북이는 별점 4개 관심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비케어입니다. 아까 보았던 비트컴퓨터와 같은 업종에 있습니다. 유비케어는 유비쿼터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듯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지급하고 있는 작은 소형 주식이지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상승 추세입니다. 아까 보았던 비트컴퓨터보다 좋은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낮은 편인데요.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니 소형 주식회사 치곤 훌륭한 재무제표라고 생각합니다. 유비케어는 2019년 저점이 4,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인 5,000원 초반은 나쁜 주가가 아닌데요.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했던 시기에 주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슬슬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일선 이동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주주의 매수 단가가 7,400원부터 11,000원 사이입니다.
물론 2021년 주가라서 낮은 편인데요. 2020년에 주가가 한참 올랐던 시기에 주요 주주인 유니머스 홀딩스의 매도 단가가 7,600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가인 5,000원대의 유비케어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녹십자 그룹에 속해 있어서 안정적인 대기업이 뒤에 있는 유비케어는 지분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좋아 보이는 유비케어도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 해외 매출이 0입니다. 없다는 뜻이죠. 100% 내수 기업은 미래 성장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유비케어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 유지 관리비로 수익을 지속할 수 있어서 SK텔레콤처럼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비교해 보았던 비트컴퓨터보다 매출액 대비 높은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점 구간이고 저평가 구간에 속해 있는 유비케어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녹십자라는 좋은 대기업이 뒤에 있지요. 주요 주주의 매수 단가를 보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유비케어는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미래 성장성을 폭발적으로 늘리긴 어렵습니다. 낮은 시가총액도 시장의 관심을 높이지 못하고 황금 거북이의 조회수처럼 아쉬운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별점 6점에 관심 의견을 드립니다. 소액 매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투자금이 많고 넉넉한 기관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자의 예수금은 언제나 한정적이고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같은 업종에 있는 주식에 투자한다면 더 좋은 조건의 주식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평가 구간에 있으며 미래 성장성이 더 높고 재무제표가 좋으며 배당도 지급하는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비트컴퓨터보다는 유비케어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비케어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도 수익률을 100%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30% 정도가 적당할 것 같군요. 다음은 호텔신라 주식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호텔신라도 화장품 주식들처럼 중국 봉쇄 완화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호텔신라가 호텔 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면세점 사업도 하기 때문에 중국 무역상과 관광객이 찾아야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혹시라도 호텔신라 분석이 필요하시면 답글을 달아주세요. 주식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매수하고 더 하락하면 추가 매수로 대응할 뿐이죠. 저 같은 경우 SOXL과 CWEB는 이미 수익 구간에 있지만 TQQQ는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손실 구간에 있는 TQQQ만 매수할 뿐입니다. 오늘은 의료정보 시스템 업종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저도 2일 동안 주식 공부를 하면서 여전히 주식 공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하면서 경제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